지금까지 영국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다음 여행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는 지금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의상 김중군의 이제 그림이 있는 한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 김해 동양박물관입니다. 1886년에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져요. 독일과 영국과 다르게 조금 늦게 이렇게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된 건 종교적인 문제가 사실 컸다고 합니다. 어쨌든 병인 양요가 있은 지 20년 후에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지고 초대 대리공사로 온 사람이 바로 콜랭드 드 플랑시라고 하는 이 분이에요. 이 분은 초대 그리고 3회에도 공사를 맡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랫동안 체류를 했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공사들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고 전해지는 공사입니다. 이분은 책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조선 문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서 여러 수집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많은 수집품 중에서 책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갔고요. 그리고 다수의 소장품들은 또 김해 동양박물관으로 가게 됩니다. 이분이 기증을 했던 도서관에서 박병선 박사님이 찾아낸 책이 하나 있었는데, 네,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저희가 등록한 책, 뭔지 아시겠나요?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네, 절을 다니면서도 그때 당시에 책들을 수집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김해박물관에 기증한 자청화 용문 이제 항아리가 될 텐데요. 아래에 이렇게 보시면 도네이션 콜린드 플랑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즘은 데이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금방 찾아지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수집한 거에만 몰입한 게 아니었어요. 1890년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 1890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플랑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조선에서 이 박물관에 한국 관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일러스트가 돼서 홍보가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 사진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건물일 텐데요. 경복궁 광화문에 이제 들어서면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 바로 근정전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한국관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토산품들, 그리고 민속품들, 그리고 예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시물들, 이 전시가 사실 첫 번째 전시는 아니고요. 1889년에도 전시가 있었는데 이 전시는 한 사람이 열심히 모아온 자료로 전시를 했었다고 해요. 바로 그분이 샤를 루이 바라라고 합니다. 1888년에 들어왔어요. 이분은 교육 미술성이 의뢰를 해서 민속학자이자 여행가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시장에서 민속품들을 이렇게 모으다가 아까 플랑시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플랑시가 소문을 내줘서 사람들이 여러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좋은 물건들을 뽑아서 소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네, 한양에서 또 부산까지 쭉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가 모았던 여러 이제 민속품들이 지금 김해 동양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검색을 했죠. 탈이 먼저 검색이 됩니다. 이 탈들을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김해 동양박물관 한국관이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서 이게 교체 전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자도도 가면 볼 수도 있겠죠. 문자도에 대한 기록은 여행지에 기고한 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일러스트화 돼가지고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문자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문자도를 발견을 하고 샤를 바라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썼던 이제 일기가 있습니다. 이 문자도의 이런 회화적인 표현이나 그리고 아름다움에 굉장히 반했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 이 문자도가 되겠습니다. 이 샤를바라의 소장품들이 모아온 민속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김해 동양박물관에서는 이걸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1891년 파리에 나타난 최초의 조선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홍종훈입니다. 홍종훈은요. 추장전과 심청전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 화성성역의궤
또 번역을 도와줘서 99년에는 활자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홍정우는 92년에 임시로 김해동양박물관에 취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93년에 이제 개관이 되자 그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선으로 돌아오기 전에 상해에 들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김옥균을 살해하는 것이었었어요. 그 홍정우와 이 홍정우가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가서는 독립협회의 반대편에 서서 활동하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국민민속박물관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텐데요. 국민민속박물관 인의 일상을 가보시면 이렇게 가오리연, 방패연 이렇게 물레가 있고 아래에 지금 그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기산 김중근의 그림입니다. 이 기산 김중근의 그림은 김해박물관을 원화로 해서 모사본을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사본을 스캔한 자료를 가지고 기산 김중근의 그림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기산 김중근의 그림을 보면 행동에 일단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크기가 조금 작고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얼굴을 보면 약간 표정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색이 조금 화려한 게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나라 원래 썼던 동양화의 그 안료로는 잘 사용하지 못했던 이런 화려한 색깔들은 바로 서양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개항이 되고 나서 갖가지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개항장에 있었던 기산 김중근은 이 서양식 안료를 가지고 양지, 그러니까 한지가 아닌 양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원 김홍도의 활쏘기와 살짝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채색의 느낌부터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인물을 조금 더 가까이 보니 뒤에 있는 사람과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전복을 입고 있거든요. 아마도 군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군관이 젊은이에게 화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그 표정이 우리가 이렇게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약간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이렇게 표정을 가지고 있죠. 이게 김홍도가 가지고 있는 해악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